저기요, 일어나요. 빨리 좀 들어봐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에서 나오는 5초짜리 FM 신호예요. 더듬거리면서 폰을 찾아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동료들은 이 소식에 깜짝 놀래 실험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목성을 탐사하는 주노 탐사선의 과학자로 몇 년 동안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특이한 광경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가니메데는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죠. 만약 이 우주물체가 목성의 궤도를 돌지 않았다면 행성으로 분류되었을 거예요. 수성이나 명왕성보다도 더 크거든요. 이 위성이 다른 것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건 자신만의 자기장을 갖고 있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 위성은 약 45억 년 전에 태어났어요. 목성 자체만큼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이 행성만한 크기의 우주물체는 자신이 행성의 궤도를 도는데 지구날로 7일이 걸려요. 모두들 연구실에 모여 여러분이 우주에서 녹음한 신호를 재생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동료들은 이 신비한 소리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일에 착수합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의 약 40%는 어둡고 분화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60%는 밝죠? 아마 지각 활동이나 지표면 아래 물의 방출에 의해 생겨난 형상물이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위성의 대기에 갇힌 얇은 산소층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곳의 온도는 마이너스 110도에서 마이너스 130도로 매우 낮은데요. 위성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는 어떤 화학 원소를 안에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요. 몇몇 동료들이 소리가 전달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네요. 어쩌면 우연인가 봐요. 여러분은 통제장치로 가서 주노 우주선을 작동시킵니다. 이 임무의 요점은 목성의 중력, 자기장, 대기, 그리고 행성의 진화를 관찰하는 거죠. 근데 목성의 가장 큰 위성도 진화하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오로라가 항상 튀어나오는데요. 이것들은 위성 북극과 남극을 돌고 있는 빛나는 가스예요. 만약 그런 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아마 가니메데의 극도로 짠 바다 밑에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삶을 시작하는데 태양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린 바다 밑 깊은 곳에 유기체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유기체들은 햇빛 없이도 잘 살죠. 지구의 바다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가장 기이한 생물들과 팀을 이루고 있어요. 바다나리는 물속 3000m쯤에 살아요. 꽃을 닮아 그런 이름을 얻었죠. 다만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것만 빼면요. 줄기와 잎에 속지 마세요. 바다나리의 주변에 있는 먹이를 감지하기 위해 신경말단이 있는 신체 부위예요. 마귀상어는 아마 해저에 사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상어 중 하나일 거예요. 3.5m까지 자랄 수 있고 매우 특이한 코를 갖고 있어요. 저 아기 좀 보세요. 먹이를 유인하고 어두운 바다 바닥을 항해하기 위해서 머리에 생물 발광 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배터리가 절대로 필요 없는 천연 손전등이죠. 하지만 손전등을 갖고 있는 건 암컷뿐이에요. 저 아래에 사는 또 다른 기이한 동물은 블로브피쉬예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의 수면 2700m 아래에서 살고 있죠. 어쨌든 모두에게 이 뉴스를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했지만 어쩐지 언론에 새어나가 새로운 이슈가 되었어요. 통신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들은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도 있는 이 돌파구에 대해 당신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날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러 뉴스 방송국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어 물컵을 집으려 할 때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라이브 스튜디오 청중들이 있어요. 생방송에 나가기 전에 직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기 위해 허둥지둥대며 돌아다녀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브러쉬질을 하고 음향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합니다. 몇몇 제작자들이 앞좌석에 앉아 있어요. 밝은 빛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호스트가 여러분에게 들은 게 뭔지 설명해달라고 하네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목성의 궤도를 선회하고 있는 주노 우주 탐사선에 대해 말해줍니다. 몇 가지 질문 후 호스트가 마침내 가장 두려운 질문을 꺼내요. 신비한 소리가 다른 세계에서 나는 걸까요? 모두들 기대면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몰라 어영부영하고 말았죠. 해저의 짓누르는 압력이 해수면보다 수천 배 더 강하지만 여전히 그곳엔 생명이 있어요. 해안계의 별미로 꼽히는 해조류는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해 생물체들에겐 메뉴판에 없는 메뉴입니다. 대신 이 많은 심해어들은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해요. 이것들은 바다의 위층에서 아래로 가라앉은 것들이죠. 어는 듯한 온도와 강한 압력이 이 생물체들의 세포를 변화시켰어요. 이걸로 보통 물고기보다 더 회복력이 있게 되었죠. 박테리아는 그들만의 생존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황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특정 가스와 화학물질을 먹고 산다고 해요. 메탄과 수소는 지각판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방출됩니다. 그리고 어떤 박테리아는 이 가스도 먹어요. 물곰이라고도 불리는 완보동물은 극한의 조건에서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생물체예요. 화산, 얼어붙은 빙하, 그리고 심지어 우주의 빈 공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니메데에도 실제로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이걸 청중들에게 설명해요. 그런 다음 소리를 낸 것이 또 다른 문명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를 판단하기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가니메데의 얼어붙은 바다의 바닥에 자체적으로 기이하고 이상한 생물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 크라켄이나 리바이던과 같은 전설적인 짐승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머리가 2개인 이상한 빛나는 물고기라든지 촉수와 큰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 거대한 개. 그곳의 박테리아는 우리 것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어요. 존재한다면요. 식물들은 영하의 기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튼튼해야 할 거예요. 목성의 가장 큰 위성에 있는 동물들은 우리의 대왕고래만큼이나 클 수도 있고 플랑크톤만큼 작을 수도 있어요. 인터뷰 후 다시 한번 녹음된 걸 조사하러 연구실로 갑니다. 집에 가는 길에 당신은 우리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슬로건이 써있는 포스터를 발견해요. 와, 유명해졌군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요. 다른 기관에서 추가 인터뷰 예약도 막 잡히고요. 어떤 과학 잡지들은 심지어 여러분을 올해의 인물로 일면에 싣고 싶어 해요. 출근할 때마다 소리가 다시 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노 탐사선으로 소리를 냈던 게 뭐든 간에 접촉을 시도하려고 신호를 보내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날 밤 책상에서 또 한 번 잠듭니다. 한밤중에 깨달음의 순간으로 깨버렸어요.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계산을 다시 하고 해답이 여태까지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걸 깨닫죠. 소리를 낸 건 또 다른 문명이 아니에요. 소리의 근원은 전자였어요. 모든 행성은 자신만의 소리를 내요. 태양풍의 하전 입자들과 행성 자기권에 서로 상호작용할 때 생성되죠. 바로 그게 가니메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탐사선이 신호를 수신한 자기장의 전자가 평소보다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게 불규칙한 주파수를 증폭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당황해서 밤새 전화를 걸면서 팀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을 인터뷰하던 기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다른 문명이 우리와 접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죠. 당신은 책상에 기대 앉아 다음 큰일이 일어나길 기다려요. 유로파는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데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철로 된 핵과 멘틀, 그리고 지구의 모든 해양의 부피 2배인 염분이 많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니메데처럼 바다는 얼음지각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곳에 활화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몇몇 회복력이 좋은 박테리아가 그곳에 살지도 몰라요. 충분한 물, 특정 화학물질,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유로파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작은 미생물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 같네요.